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AI 업계에서는 재미나이 얘기만 있었던 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 손경제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소장님이 얼마 내신 책 속에서 챗 GPT 독주 끝나간다라고 하면서 구글 심상치 않다 얘기도 해주셨고 방송에서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책에 제가 뭐라 써놨냐면 새로운 전쟁에서 막 뭐 챗 GPT 독주 시대 정말 이렇게 썼었는데 근데 그게 그럴 것이 원래는 이제 뭐 최근에 모든 언론에서 제미나이 3 3.0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손경제 열심히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8개월 전에 구글 제미나이 2.5 나왔을 때부터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픈 AI가 전 세계적으로 이 생성형 AI를 아주 크게 키웠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오픈 AI가 있기 전에 이 생성형 AI의 좀 원조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역시도 구글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 하는데 그러면 기초 체력이 누가 제일 높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구글이겠죠. 그죠. 검색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영상 데이터 다 있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압도적인 생태계를 어떻게 잘 연결하고 내부적으로도 잘 교통 정리가 되고 그런 게 언제쯤 될까가 중요했지. 솔직히 말하면 이게 과연 어느 수준에서 올라올 건가라는 건 타이밍 좀 싸우면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놀랐던 건 이게 2.5 나온 지 8개월 만에 3.0이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좋을 줄이야. 그리고 이렇게까지 놀라운 성능을 보일 줄이야. 또 이렇게까지 자체 TPU로 다 해낼 줄이야.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 이제 움츠렸던 구글이 이제 좀 준비 끝났다.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 뭐 이렇게 좀 회심의 일격이다. 뭐 이렇게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 3.0이 진짜 좋은지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의 샘 올트먼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야 이거 어마어마하다 호평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이게 보통 이런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어떤 게 어떻게 좋아졌을까를 평가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3가지 정도 관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벤치마크 결과들,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쟁자들이나 시장에서의 반응, 또 세 번째는 사용자들의 반응일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벤치마크는 워낙 다양한 게 많지만 그중에서 제일 극한의 벤치마크가 있어요. 뭐냐면 인류의 마지막 시험, 인류 최후의 시험 이렇게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시험이요? 진짜 어려운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즘에 AI 성능이 너무 좋아지고 자꾸 벤치마크를 좋게 하니까 이른바 전 세계 석학 한 1000명 정도가 작정하고 시험을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제대로 못 풀 정도의 문제도 있고 검색하면 절대로 안 나오고 AI가 추론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난이도가 있냐면 GPT-5가 한 24.8점 정도 나왔어요. 지금까지 100점 만점에. 그랬는데 이번에 제미나이 3 프로가 37.5점입니다. 와, 그러니까 10점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 진짜 다 풀면 인류의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 확 올라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놀라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사들의 얘기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샘 올트먼이 이제 실제로 구글 제미나이 정말 대단한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론 머스크 역시도 congratulation, 나이스 워크 이렇게 하면서 우리 또 그 다음 버전 낼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전 제일 놀라고 중요하게 보는 게 세일스포스 CEO인 마크 베니오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SNS가 약간 욕을 쓰면서 이런 삐 막 이렇게 하면서 3년간 본인이 매일 챗GPT를 썼는데 제미나이 3 2시간 써보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 세일즈포스가요. 전 세계에서 챗GPT 유료 사용량,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으로 치면 개인은 정액제로 쓰지만 기업은 API 토큰으로 쓰잖아요. 토큰 사용량이 전 세계 4등입니다. 세일즈포스가. 근데 그 세일즈포스를 이끄는 CEO가 야 이제 나는 제미나이가 좋은데? 라고 얘기했던 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당장 뭐 개인의 의견이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이제 오픈 AI에겐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픈 AI 샘 올트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축하한다라고 겉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내부에 있는 메모들에서 외신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기술적 격차가 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2가지 정도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예전보다 기억하는 기억의 길이가 너무 길어졌다. 예를 들면 한 200만 토큰까지 기억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책 수백 건 분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줘도 안 까먹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됐고 또 이제 제일 많은 사람이 놀라운 게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멀티모달. 그러니까는
이제 글자를 이미지로 바꾼다거나 이미지를 영상으로 바꾸는 이런 거. 그래서 추론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또 최근에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코딩을 내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까지 좀 눈에 띄는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용자들도 놀라고 그다음에 이런 셀럽들도 놀라고 벤치마크에서 놀라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제미나이 3.0이 또 업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 네. 텍스트 기반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 생성 그쵸. 이게 정말 남달라졌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미나이 2.5 얘기 나하고 조금 지나서도 아마 제가 손경제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 나노 바나나라는 게 처음 나왔었잖아요. 기억납니다. 나노 바나나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놀래킨 이유가 뭐였냐면 그 전에 그림 그리기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브리 스타일 해가지고 이제 챗GPT 안에 있는 어떤 그 지브리 스타일로 캐릭터 만드는 거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의 단점이 뭐였냐면 제가 만약에 박정호 교수님을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 그러면 잘 그려요. 근데 그렸는데 제가 볼 때 약간 좀 너무 통통하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약간 좀 뭐 예를 들면 슬림하게 만들어 그러면 캐릭터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상업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죠? 근데 나노바나나가 해결을 한 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유지를 하면서 잘 만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뭐 저렇게 바꿔 이렇게 바꿔 하면 잘했는데 이번에 제미나이 3.0이 나오면서 나노바나나가 나노바나나 프로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예. 근데 이 나노바나나 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내용을 유지하는 거 플러스로 이제 AI가 스스로 추론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 그림을 그릴 때도 추론을 합니다. 예. 그럼 그림을 그릴 때 추론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예전에는 내가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 저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 얘기를 해줘야 됐잖아요. 하나하나 지정해줘야죠. 그렇죠. 예. 이제는 알아서 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 알아서 해. 그것도 단순한 알아서 해가 아니라 너가 인터넷에 있는 내용도 찾아보고 모도하고 그까는 정말로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단계별로 뭔가 작업을 하면 해낸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제일 좋은 건 보여드리는 거라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화면을 좀 가져왔습니다. 예.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같이 이미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이해시켜 드릴 수 있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일단은 지금 첫 화면은 이제 나노바나나라고 하는 게 하도 유명하니까 별도의 서비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아니고 제미나이 안에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무료 사용자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이번에 좀 풀어놨더라고요 일부를. 네. 그래서 이 제미나이 들어가셔서 저 메뉴에 있는 것처럼 이미지 생성하기라는 걸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언어 모드를 골라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반드시 사고 모드, 그러니까 3 프로를 골라줘야 나노 바나나 프로가 됩니다. 예. 그럼 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경주 불국사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그림을 그려. 설명은 잡지처럼 사진 위에다가 특정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펜으로 작성한 것 같은 폰트로 쓰고 한글로 써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실제로 이미지가 뿅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 불국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AI가 저 대신에 불국사가 뭔지 검색을 하고 사진을 찾아요. 예. 그다음에 그 사진을 보고 비슷한 형태의 그림을 그려요. 예. 그다음에 그 그림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 실제로 잡지 같은 데 보면 예를 들면 다보탑이라고 하는 걸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다보탑 위에다가 동그라미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란 펜을 쓴 다음에 글자로 쓰는 거죠. 예. 화려하고 독창적인 팔각 뭐 이런 예. 식으로 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AI랑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준다라는 게 놀라운 거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예전에 제미나이 이제 나노바나나 프로 전까지는 한글을 제대로 못 썼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도 제대로 써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일단 딱 그 말씀 듣고 났더니 네. 이게 왜 놀라운지 저도 이해가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잡지처럼이라는 말을 네. 말 그대로 어떤 이미지로 추론해서 비슷하게 구현을 했고 네. 또 경주 불국사라는 옛스러운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폰트나 이런 것도 정가머리고 옛스러운 걸로도 하고 야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적합하다는 걸 추론해서 넣어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유튜브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썸네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썸네일도 한 줄 쓰면 이제 나와요. 제가 오늘 방송에 비슷하게 제미나이 3.0의 출현으로 인한 AI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튜브 썸네일 만들어 한 줄 썼거든요. 그랬더니 썸네일이 그냥 툭 나와버립니다. 야. 저기 안에다가 얘가 제목으로 뭐 제미나이 3.0 AI 생태계 대격변 뭐 이렇게 쓰고 구형 모델에서 새로운 시대, 뭐 초고대 AI의 진화, 당신의 삶을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요. 네. 그다음 이 안에다가 그 이제 최근의 요소인 멀티모달, 리즈닝, 에이전트 이런 거 넣어놓고 가운데에는 제미나이 3.0 빵 하고 이렇게 넣어놓고 예. 볼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특정 상품을 그냥 먹다가 TV 광고 콘티 그려줘라고 그냥 사진 찍어서 네. 올리면 만화로 4컷짜리 그냥 콘티를
상표까지 넣어서 만들어주죠. 아, 왼쪽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이제 네. 두유 사진 하나를 네. 찍어서 그냥 제미나이가 올려줬더니 네, TV 광고 콘티 그려줘라고 예, 쓴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네 컷의 어떤 이미지가 딱 나오는데 진짜 TV 광고에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은 이미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상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예. 놀라운 건데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송경제니까 송경제 플러스 한번 해봐야죠. 아, 저희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박정호의 송경제 플러스 이렇게 지금 배너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배너에 보면 또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송경제 플러스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위로 이렇게 탁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이 배너를 좀 고쳐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얘한테 지금 모델의 포즈가 이 그 송경제 플러스 로고에 맞게 한번 포즈를 바꿔줘 볼래? 라고 포즈를 지시를 안 하고 시켰어요. 예. 그랬더니 지금 박정호 교수님이 손을 앞으로 쭉 내밀고 있으니까 저 송경제의 그 손 시옷자의 각도에 맞게 이렇게 화살표가 팔로 쭉 내밀면서 좀 웃고 있는. 이해했습니다. 네. 송경제 저희가 그 폰트 만들 때 네. 화살표를 한 45도로 상승하는 그 화살표를 그려놓는데 네. 그거랑 똑같은 각도로 손이 가리키도록 네. 이렇게 해놨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 우리 교수님도 좀 더 미소 짓고 약간 그렇네요. 얼굴도 좀 더 턱삭한 것 같은 이런 느낌. 시선도 바뀌었는데요. 네, 진짜? 시선도 바뀌고 예. 시선도.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게 그림을 알아서 컨트롤한다는 그렇네요. 거고 이번에는 아예 로고도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원래 다시 있는 이미지에서 제가 예. 뭐라고 썼냐면 야 너가 이 로고 느낌을 조금 더 좀 최신 느낌이나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바꿔봐 이렇게 예.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이미지는 그대로 두고 박정호의 손경제 플러스에서 손자를 이렇게 약간 상승시키는 예. 이런 느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비슷하게 로고에 맞게 포즈를 바꿔봐 이랬더니 또 다른 포즈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네요. 심지어 제가 이제 이 스타일에 맞게 옷도 바꿔라고 했더니 마지막에는 이제 정장을 입히고 그리고 교수님이 평상시에 안 하시는 넥타이도 딱 이렇게 그렇네요. 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원래는 이런 컨트롤을 하려면 하나하나 포토샵으로 엄청나게 디테일한 작업을 하거나 예. 혹은 사진을 새로 찍거나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있는 사진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선이나 아니면 포즈나 내용까지 AI한테 알아서 시키면 엔간하면 이제 얘가 해주기 시작한다라고 예. 하는 게 놀라운 거죠. 마지막 사진은 턱도 좀 깎아준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 네, 좌우가 좀 이렇게 바뀌어서 조금 더 예. 그렇게 나오네요. 자, 그런데 이번에 사실 구글의 이 제미나이 업데이트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네. 우리는 이미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아마 다른 서비스도 더 좋아지거나 이제 제미나이와 연동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은 이제 저는 이 제미나이에 있는 이 그 그림 그리기 기능을 많이 썼지만 실은 일주일 동안 온라인에서 가장 핫했던 건 이 제미나이와 연관돼 있는 서비스 중에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의 위력이 뭐냐면 그 내가 준 자료를 기반으로 챗봇 서비스를 만들거나 정보를 공부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노트북 LM 서비스에 드디어 뭐가 들어왔느냐? PPT 만들어주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붙었습니다. 노트북 예. LM에.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 제가 제 책을 냈잖아요. 네. 제 책을 낸 거를 그냥 PDF 파일로 주고 나서 이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드는 버튼을 눌렀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도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정리하기가 어려웠는데 키워드 6개로 정리를 딱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이 제 내용을 갖고 PPT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하면 PPT 슬라이드를 그전에도 만들었는데 조금 발표할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진짜 그럴듯하게 이미지도 넣고 PPT를 만들어내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연구자들 특히나 이제 논문 기반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기 논문 쓰고 그거를 또 발표하려면 발표자를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대로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게 저는 또 되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파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이 AI 전환에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은근 이 아래아 한글 네. HWP랑 HWPX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AI들이 다 외국 거다 보니까 안 읽혔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걸 변환을 하도 내용이 깨지니까 쉽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클로바 X조차도 HWP는 읽혔는데 예. HWPX는 안 읽혔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번 제미나이에서 HWP랑 HWPX까지 다 읽힙니다. 야. 그러니까 그러면 네. PDF 변환하지 않고 그냥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와. PDF 변화하지 않고 한글을 그대로 넣을 수 있고요.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예. 단순히 우리 개인은 파일을 따로따로 올리잖아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구글은 엔터프라이즈나 기업용 버전이 있고 네. 그 구글을 기반으로 기업용 서비스를 쓰는 데들은 모든 파일들을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놓고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구글 드라이버에 있는 이제 거의 모든 파일이 한글을 포함한 네. 예. 모든 파일이 제미나이랑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치면은 엄청 복잡한 솔루션과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네. 우리 회사의 파일만 구글 드라이브에 잘 올라가 있으면 그 파일을 기반으로 똑똑한 AI를 쓰는 일종의 엔터프라이즈 지식 서비스가 이제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실은 이미 구글에서 이걸 내놨고요. 근데 그거 쓰려면 돈을 조금 더 내긴 해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형보단 싸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 이거 기존에 있었던 구글 연동성이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은 이미 구글에서 이번에 그 자기네들의 실적 발표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글의 검색 부분에 이미 AI 오버뷰나 AI 모드라는 게 생겼거든요. 네. 거기에 제미나이 3를 이미 탑재해서 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미 구글에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에 이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들이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조그만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정부 사업을 간간히 받아서 하고 있는데 네. 대부분 그 결과가 우리는 한글로 하잖아요. 아래 한글로. 그거를 다 PDF로 바꿔야 되나 그래서 다 같이 데이터로 넣어준 다음에 물어봐야 되나 했는데 그것도 이제 작업이 불필요해질 정도로 어떤 네. 버전을 잘 이용하면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변화도 되게 놀라운데 이거를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발전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이유가 이 TPU라는 구글 자체 AI 칩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원래 어느 정도 인계점이 넘어가면 기대할 수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번에 지금 투자 쪽에서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이번에 구글이 GPU가 아니라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아니라 구글 자체 칩인 TPU로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네. 실은 이 TPU 연구를 1, 2년 한 건 아닙니다. 10년 동안 계속 하고 있었고요. 왜 그랬는지가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 구글에서 AI를 하려면 우리가 AI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연산할 수 있는 칩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연산할 수 있는 칩이 지금까지는 GPU를 썼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구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GPU를 원하는 만큼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또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 마진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자체 칩들을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다 만들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구글이 본인들의 TPU로 해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한 거냐? 본인들이 칩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니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칩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AI 추론이나 훈련을 위해서 만든 특화 칩이기 때문에 네. 이제 GPU에 비해서 원래 GPU는 그래픽 뭐 처리도 하고 이런 거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특화된 거기 때문에 구글에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다른 쪽은 모르지만 구글의 AI에 최적화시킨 10년의 결과의 누적이 이제 나온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혹자는 이게 뭐 완전히 뭐 AI 시장을 가느냐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GPU의 주요 고객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 중에 하나가 구글이었는데 구글은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다고 물론 모든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GPU로 되는, 그러니까 TPU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과 이번에 놀라움을 보였다는 거고 네. 그걸 본 메타나 네. 아니면 AWS가 네. TPU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TPU를 검토해서 그걸 갖다 쓰겠다는 겁니까? 본인들도 그런 걸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본인들도 TPU를 쓸 수 있겠다라는 게 아.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메타도 그렇고 AWS 자체 칩을 만드는데 속도가 별로 나진 않아요. 네. 근데 이 두 회사가 자체 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네. 이 원래는 GPU라는 건 GPU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쿠다라든지 여러 아키텍처라든지 솔루션을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바꾸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바꾸는 시도를 해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완전히 예를 들면 호환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뭐가 됐든 제가 A라고 하는 거를 호환해서 이것저것 써본 경험이 있으니까 네. 예를 들면은 이 메타 같은 경우에도 야 우리가 GPU 말고 다른 걸로 시도해봤었잖아. 그러면 TPU가 좋은데 그걸로 시도해볼 수 있겠네? 라고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방향성에서 뭐 GPU가 완전히 없어지냐 이건 아니지만 GPU의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빅테크 회사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예. 메타나 AWS나 구글이
TPU를 쓰거나 검토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확실히 이 판 역시도 구글 독점이 아니라 예. 시장이 넓어지면서 다른 플레이어가 생기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한 게 우리 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총 1등 기업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네. 거기에서 필요한 HBM을 우리 기업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공급하면서 주목받은 건데 네. 그러면 우리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선 이 TPU라는 이 강자, 이 새로운 라이징 스타가 나오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저는 좋다고 봐요. 오. 왜냐하면 시장이 더 커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GPU가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네. 수요가 만약에 50개다 이러거나 100개다 이러면 이제 좀 안 좋겠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GPU 100개일 때 필요한 사람들이 200~300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자른 상황에서 TPU도 생겼으니까 시장이 커지겠죠. 네. 중요한 건 TPU 안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린 좋을 수밖에 없고 또 네. 한 가지는 요즘에 또 이제 우리가 HBM도 보지만 데이터 센터에서 요즘에 D램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아. 그래서 요즘 보면 컴퓨터 사시는 분들이 D램 가격이 거의 그래픽 카드 가격처럼 올라가서 너무 비싸다 이러거든요. 그래요? 네, 진짜 보시면은 저도 이번에 컴퓨터 조립해봤는데 D램이 말도 안 되게 비싸졌습니다. 그럼 D램도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직 뭐 10년은 모르겠지만 향후 2~3년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제 좋을 수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즌 2를 대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엔비디아 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칩을 만드는데 우리에게도 또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더 기쁜 소식 좀 가져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